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는 아직 없는 31살의 주부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성형외과 원장님으로 계시는 삼촌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라는 짧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죠. 엄마가 젊었을 때 몸이 많이 아프셔서 저를 낳고는 더 이상 아기를 못 가지게 되셔서 저는 형제가 없는 외동딸로 컸습니다. 엄마 아빠는 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두 분의 마지막 소원은 제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사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어차피 재산은 제 거라며 제 결혼 준비를 과하게 준비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미 제 명의로 준비된 아파트가 있었고 남편 앞으로 중형 세단도 한 대 뽑아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께서 갖고 계신 건물에 남편 명의로 된 병원을 개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 결혼 생활은 부족한 부분 하나 없이 너무나도 풍족하고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결혼 6년이 다 돼가도록 아기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정 엄마께 시간이 너무 무료하다고 했더니 전공을 살려 작은 공방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길래 작은 공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수강생이 많지는 않았지만 제게 있어 공방은 수입과는 별개로 안식과 힐링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여자 회원들만 있었던 공방 수업에 30대의 젊은 남자가 들어와서 수업에 함께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다른 수강생과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남자 회원이 한 명쯤 있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완성된 도자기를 옮기다가 제 팔꿈치로 치는 바람에 그만 들고 있던 도자기를 떨어뜨려서 작은 사고가 생겼습니다. 들고 있던 도자기는 산산조각이 나고 제 다리에 상처를 냈습니다. 남자 수강생은 저보다 많이 놀랐고 바로 뛰어나가서 치료할 압박 붕대를 사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주변에 가까운 약국이 없어 시간이 흐른 뒤에 들어온 남자 수강생은 저의 손을 잡아 끌어 의자에 앉은 채 저를 치료해 주는 겁니다. 큰 상처도 아니었는데 붕대까지 사왔더라고요. 그냥 소리만 컸고 실제로는 살짝 긁힌 정도였던 것 같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괜찮아요. 뭐하러 약까지 사오셨어요 했더니 가만히 계세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소독이라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럼 제가 할게요. 이렇게 그 남자 성진 씨와의 대화가 열렸습니다. 저는 도예를 하고 있으면 지루한 시간들을 잊을 수가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차츰 수강생들도 늘어가고 제가 좋아하는 일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오랫동안 수강하는 교육생들도 생각났습니다. 그중 경아 씨는 누구보다도 제 수강 시간에 열심인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청담에서 작은 이태리 레스토랑을 한다면서 시간 내서 식사하러 오라고 자꾸 제게 말해왔었습니다. 얼마 전 주말엔 남편과 아이와 함께 일본 하코네 온천을 다녀왔다면서 제게 추천해 주었습니다. 경아 씨는 남편과의 부부애를 늘 자랑삼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선생님, 애아빠 책상에 놓을 만한 거 뭐 없을까요? 일하면서 나를 잊지 말라고 항상 지켜보고 있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꽃병 어떠세요? 꽃마다 꽃말이 있잖아요. 물망초는 나를 잊지 마세요. 빨간 장미는 사랑이죠. 라고 말해줬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대화를 주고받으며 친분도 쌓아갔습니다. 공방에서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루가 다 갔지만 집에 돌아오면 늘 외롭고 쓸쓸했어요. 집안 살림은 거의 엄마가 보내주시는 도우미 아줌마가 해주셨어요. 제가 출근하고 나면 저희 집에 오셔서 집안 정리나 청소 등을 다 해주고 계셨습니다. 엄마는 제가 아직 아기가 없는 것이 얼마를 닮아서 그런 거라 하시면서 많이 속상해하시고 걱정하시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그것만이 문제인 것 같진 않았습니다. 커피 한 잔을 부탁하는 남편에게 저는 커피를 들고 서재에 갔습니다. 여보 뭐해? 할 말 있어. 오늘 산부인과 다녀왔어? 왜 임신 때문에? 언제 우리가 제대로 한 적이나 있어? 요즘 수술이 많아서 피곤해서 그래. 알잖아.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 속상하고 외로웠습니다. 당신은 당신 닮은 아이 갖고 싶지 않아? 라고 물었더니 갖고 싶긴 하지만 난 당신이 더 중요해. 라고 대답했죠. 도대체 제가 중요한 건지 일이 중요한 건지 남편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잠깐 제 얼굴을 보는 듯 하더니 제가 이렇게 말하는 와중에도 전문서적으로 눈길을 돌렸어요. 그리고 결혼기념일 아침이었습니다. 아줌마가 챙겨주시는 반찬들이지만 늘 아침을 챙겨 먹여 보내려고 저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차리고 있는데 주방으로 와서 물 한 잔을 따라 마시는 남편을 보고 말했어요. 앉아, 국만 끓이면 돼. 했더니 아니야, 괜찮아. 오늘 결혼기념일이잖아. 선물을 준비 못했어.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사. 그러면서 카드를 올려놓습니다. 저녁은 같이 먹자 했더니 오늘은 세미나 준비 때문에 좀 늦을 것 같아서 미안한데 자기 혼자 먹어야 할 것 같아.
저는 순간 서운해졌습니다. 여보, 당신 나랑 왜 결혼했어? 남편은 대답을 피하더군요. 대신 주말에 1박 2일로 여행 가자. 이러는 남편에게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공방에서는 지난번에 만들었던 작품들을 함께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 내가 만들었지만. 그러게 솜씨가 보통이 아니세요. 이거 포장해 드릴게요. 선생님, 저희 식당 한번 오시라니까 왜 안 오세요? 오늘 결혼기념일이라 안 그래도 맛있는 거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요. 남편이 시간이 안 된다네요. 조만간 놀러 갈게요. 다들 조심히 들어가세요. 이런 대화를 나눈 후 하나 둘씩 공방 회원들이 자리를 뜨자 성진 씨가 들어왔습니다. 성진 씨는 손에 든 꽃다발을 제게 건네주더니 자, 받아요. 하는 겁니다. 뭐냐고 물으니 그게 다음 달 수강료가 없어서 수강료랑 퉁치죠. 하고 너스레를 떨면서요. 그러면서 성진 씨가 만든 컵을 꺼내더니 제게 건네었습니다. 컵에는 나랑 사귈래요? 라고 쓰여 있었고요. 저는 그 순간 당황했어요. 저 유부녀예요. 라고 말했더니 몰랐어요. 미안해요. 라고 사과했습니다. 그만 가보시라고 했더니 정말 몰랐어요. 제가 실수했네요. 꽃만 화병에 꽂아놓고 나갈게요. 라고 하곤 성진 씨가 화병에 장미다발을 놓는데 기분이 더 이상했습니다. 남편은 매번 수술 때문에 세미나 때문에 논문 때문에 그놈의 핑계들 꽃다발은 그이한테 받고 싶었는데 그 말을 하면서도 저는 그만 목이 메어 울음을 터뜨려 버렸습니다. 제가요 불쌍한 사람을 보면 잘 못 지나가요. 워낙 착하거든요. 오늘은 제 오토바이 탈래요? 그러다 성진 씨와 성진 씨의 오토바이를 탔고 처음 타는 오토바이라서 많이 무서웠던 탓에 성진 씨 허리를 꽉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간의 망설임이 있었지만 저의 일탈은 저의 공허함을 달래주었습니다. 그렇게 공방에서 다음 달 수강이 시작됐고 늘 남편이 없던 그 빈 시간을 성진 씨와 영화도 보고 차도 마시고 가끔 술도 한 잔씩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러다 성진 씨와 저는 키스까지 하게 되었고 그래도 늘 남편이 의식되었습니다. 저는 자존심이 상한다고 해도 남편에게 매번 제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나를 알아달라고 했고 제 얼굴 좀 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피곤하다며 저를 피하곤 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너무 가난했습니다. 남편은 일 때문에 바쁜 게 아니더라도 늘 피곤해했습니다. 그리고 늘 저를 혼자 있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항상 먼저 나와서 저의 수업 준비까지 도와주던 성진 씨는 몸이 안 좋다며 수업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방 수업을 마친 후 저는 죽이라도 전해주려고 감기약을 챙겨서 죽을 들고 성진 씨를 찾아갔습니다. 성진 씨는 제게 잘 찾아왔네요 라고 했고 저는 많이 아프냐고 물었어요. 이제 괜찮아요. 유미 씨 보니 싹 나아요 라고 대답하길래 저는 죽 사왔어요. 내가 솜씨가 없어서 해오지는 못해요. 먹어야 기운 차리죠. 자, 먹어요. 하고 식탁에 끌어안다가 앉혔습니다. 성진 씨는 저를 다시 잡아 끌었고 결국 관계를 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집에 돌아온 저는 많이 떨렸지만 저녁 늦게 돌아온 남편은 전혀 제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고 성진 씨는 급히 할 일이 생겼다면서 당분간 공방에 못 나올 것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예전 같지 않게 피곤함이 더해왔습니다. 그날 성진 씨가 눈에 안 보여서 그런가 생각했을 뿐이죠. 그래도 공방을 쉴 수는 없었어요. 공방은 저에게 충분히 즐거움을 주었으니까요. 이날도 공방 수업을 끝내고 근처 백화점에 들렀다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웬일로 남편이 와 있었습니다. 일찍 왔네. 저녁은 어디서 오는 거야? 공방이 없던데. 그냥 백화점 좀. 아니, 바로 제 뺨을 때렸습니다. 그러고는 어디서 났는지 사진 여러 장을 제 얼굴에 던졌습니다. 이 새끼 전화번호 돼. 그 사람 잘못 없어. 당장 하던 일 때려치우고 지금부터 내 허락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못 나갈 줄 알아. 내 말 알아들었어?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이러는 이유가 뭔데? 돈 때문이야? 사람 무시하지 마. 돈에 환장한 놈 아니야. 그러고는 막무가내로 침실로 끌고 왔고 그날 저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너무 화가 나서 제정신이 아니었어.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 증명하고 싶었어. 그리고 이번만큼은 용서할 테니 공방은 꼭 접어. 라고 했습니다.
결국 공방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이거 안 버렸네 하면서 성진 씨가 만들어준 컵이 눈에 들어오자 그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성진 씨가 제게 주었던 머그컵과 완성시킨 커피찬 세트를 포장했고 성진 씨에게 전달해주기 위해 성진 씨의 집 근처 카페에 들어가 카페 전화로 전화해서 물건만 전달할 생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집으로 가기엔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인사를 해야 할 것 같기는 했고요. 그런데 카페 안쪽에 한 커플이 앉은 자리에서 성진 씨와 낯이 많이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깟 여자 하나 꼬시지 못하고 뭐 했어? 큰 소리 뻥뻥 치더니 이게 대체 뭐야? 분명히 이혼도 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전화도 안 받고 번호도 바꿨어요. 입막음 제대로 하실 거면 줄 건 주셔야죠. 절반이야. 그리고 다신 연락하지 말자. 분명히 목소리가 아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머리를 숙인 채 핸드폰 보는 척을 했습니다. 분명 제가 아는 목소리가 틀림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여자 먼저 일어나서 나가는 것 같길래 고개를 들어 뒷모습을 보니 분명 경아 씨였어요. 그리고 남자는 혹시나 제가 다시 확인을 안 해도 성진 씨가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굳어있다가 뒤늦게 모자를 꾹 눌러쓰고 빠르게 빠져나가는 성진 씨의 뒷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날 일은 더 이상 말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바로 흥신소에 일을 했고 성진 씨와 경아 씨의 뒷조사를 맡겼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 친구 다음 달에 결혼한다고 하던데요. 결혼이요? 누구랑요? 둘이서요? 아니, 다른 여자랑요. 하면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 사진 속에는 성진 씨와 낯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그러면 이 여자에 대해서도 알아보셨나요? 네, 물론이죠. 남편은 성형외과 의사고 아들은 7살이에요. 여기 사진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세상에 그 사진에는 경화 씨와 저희 남편 그리고 7살 배기 남자아이가 행복해 보이는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 때부터 동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 10년째 동거 중이네요. 경화 씨가 남편 대학 등록금까지 내셨답니다. 아이는 7살이고 남편의 아이가 확실하고요. 세상에나 제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결국에 남편과 10년 동거 중인 불륜녀의 농간에 제가 노란한 거였습니다. 저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벌어진 일들을 수습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이 나를 한치의 영혼도 없이 대하던 그 긴 6년의 시간 억울하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저 눌리고 눌렸던 서러움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오늘도 남편은 친구들을 만나 저녁을 먹고 들어온다고 했죠. 늘 그랬습니다. 일주일에 7일 중에 저와 함께 저녁을 먹는 날은 잘해야 하루 정도. 매번 저녁 모임이 있었고 자기 발전 같은 핑계를 댔었죠.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 여전히 남편은 반듯한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오늘 친구 누구 만났어? 대답해. 하니 당신은 말해도 몰라. 나 잘 거야. 그러는 남편을 붙들고 왜 그랬냐고 네가 사람이냐고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내 남편은 그리 호락호락한 상태가 아니라는 걸 이미 알아버렸기에 저는 더 차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느낀 몸의 피로와 변화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임신 10주 됐습니다. 그런데 자궁이 많이 약해요. 이런 경우에 유산도 잘 되고 잘못하면 임신 불가능까지도 가요. 그러니 이번이 마지막 임신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무조건 몸조심하세요. 제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게 마지막 임신이라는 이 아이가 과연 누구 아이일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 아이에 어울리는 아빠. 그래, 그거면 돼.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해야 할 시점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10년지기 동거녀이자 제 모범 수강생이었던 경아 씨에게 시간 괜찮으면 오늘 저녁 식사를 경아 씨 레스토랑에서 함께 식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경아 씨는 제게 여러 차례 오라고 했었지만 제가 진짜로 레스토랑에 가겠다고 하니 좀 놀라면서도 반가워하는 척했고 좋다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을 데리고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사장이 나한테 공예 배웠거든요. 놀러 오라고 몇 번 그랬는데 여태껏 한 번도 못 왔지 뭐야. 했어요. 어머 선생님 오셨어요? 네 경아씨 안녕하셨어요? 제 남편이에요. 하고 둘이 인사시켰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어색해하는 듯 하더니 연기가 일품이더군요. 경아씨가 하도 남편 자랑을 하길래 저도 자랑하려고 같이 나왔어요. 아참 축하할 일이 있는데 자기야 나 임신했대. 8주 차더라. 아무래도 그날 같아 자기가 나한테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냐고 했던 날 말이야.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아주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행복한 부부인 척 과시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날에 갑자기 경아 씨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자기 좀 봤으면 좋겠다면서요.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중요한 할 말이 있다고 그냥 와보면 안다고 자기 집으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는 길에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나 갑자기 경아 씨가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고 꼭 경아 씨 집으로 와달면서 준소를 보내줬어. 거기를 왜 자기가 가? 가지 마. 벌써 집 앞이야. 지금부터 핸드폰 켜놓을 거고 당신도 듣고 싶어 할까봐 전화한 거야. 듣고 싶으면 이 전화 끊지 마. 하고는 핸드폰을 그대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경아 씨 집으로 들어갔어요. 급하게 불러서 빈손으로 왔어요. 앉아요. 마실 것 좀 가지고 올게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그 집안을 훑어보고는 기함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남편과 남편의 동거녀인 경아 씨, 그리고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마치 저보고 잘 보라는 듯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놀랐지만 이성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사진 봤잖아요. 라고 경아 씨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저는 별로 관심 없어요. 할 얘기 있다면서요. 라고 했더니 경아 씨는 이혼하세요. 그 남자 내 남자예요. 라는 겁니다. 누가 그래요? 당신 남자라고? 이거 보고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넌 아주 남의 남편이 네 남편인 척이야? 이현준이 누구 남자겠어? 민기 아빠랑 나는 대학교 때부터 사귀었어. 우린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였다고. 알아? 알았다면 이런 진흙탕에 안 빠졌겠지. 그럼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물러나. 이혼해. 처음부터 이러지 그랬어. 날 찾아와서 그냥 사정했으면 이혼해 줬을 텐데. 너 김성진한테 돈 주고 나 유혹하라고 시켰잖아. 그리고 그 증거라고 그 사진들 남편한테 보내고 내가 이혼당하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을 텐데 어쩌냐? 그날 내 남편이 나를 뜨겁게 사랑해 줬거든. 널 사랑해? 아니야. 그 사람이 사랑하는 건 네가 아니라 너희 집안 돈이야. 이렇게 경아 씨와 다투었고 그 집에서 설마 했던 진실을 확인했어요. 그러던 중 남편이 급하게 들어와서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급했나 보네 여보. 하며 빈정댔더니 일단 집으로 가. 내가 집으로 가서 다 설명해 줄게.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여보 여기서 말해. 이 여자도 나도 듣고 싶은 건 단 하나야. 당신이 누구 선택하는지. 그래 민기 아빠 나도 더 이상 못 해먹겠어. 당신이 결정해. 만약에 나 선택하면 이 여자와 이 여자 아들은 확실하게 끊어내야 할 거야. 법적으로 해. 깔끔하게 말이야. 신중하게 선택해. 선택은 딱 한 번이고 절대 물릴 수 없다는 거 명심해.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하고 경아 씨가 말을 하자 남편이 제가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경아 씨 뺨을 때렸습니다. 얌전히 있으라니까 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내가 이러지 않으면 당신 절대 이혼 안 할 거였잖아. 그래서 이제 시원해? 그래서 좋은 게 뭔데? 민기한테 매일 집에서 자는 아빠가 생기잖아. 민기한테 당당한 아빠 말이야. 아, 여기서 끝내자. 저는 그 대화를 듣고서는 이게 네가 하는 네 남자였던 사람이라고 확인됐냐고 경아 씨한테 웃어주고는 그대로 친정으로 갔습니다. 제가 혼자 감당해보려고 무던히도 노력했건만 이렇게 삼자 대면까지 하다 보니 이 무게까지는 혼자 감당하기가 버거웠습니다. 엄마 아빠는 많이 놀라셨어요. 왜 진작에 이야기를 안 하고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냐고 하셨죠. 그리고 앞으로 남편의 모든 매출을 자기가 관리 감독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자기가 이뻐서 내가 병원 해주고 챙겨주고 한 줄 아냐면서 남편에게 준 카드들 다 빼앗고 카드 내역 확인되는 카드 한 장만 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하고 살림 차린 그 여자는 더 이상 그 레스토랑 운영을 할 수 없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제 남편이 저에게 붙어 있을 거면 있는 거고 아니면 중이 절 싫으면 떠나듯 자기가 떠나면 될 것이라고 엄마 아빠가 내게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저를 꼭 안으셨습니다. 이렇게 친정에서 한참 울다가 집에 왔더니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말하더군요. 미안해, 정리했어. 그러더니 갑자기 거기서 뭘 하다 온 건지 볼에는 손자국까지 뻘개가지고 흥분하며 저에게 따졌습니다. 임신한 거 내 애 아냐? 그건 나도 몰라. 50대 50이야. 나를 속였던 지난 6년에 비하면 정말 별거 아니잖아. 이 결혼 유지하고 싶으면 당장 지워. 싫어. 누구 애인지도 모르는데 낳겠다는 거야? 아빠는 누군지 모르지만 엄만 확실해. 나야. 당장 이혼하자. 법적으로 유책 배우자는 당신이고 이혼 소송 못하게 될 수도 있어. 당신도 유책 배우자야. 그럼 싸우면 되겠네. 둘 다 똑같이 잘못했고 서로 용서도 했잖아. 당신은 처자식까지 버렸으면서 이제 와서 방방 뛰는 꼴 참 웃기다. 나는 당신이 아니야. 난 내 자식 못 버려. 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혼 소송 중이고 제가 생각하기엔 남편의 선택은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친정엄마가 경아 씨 레스토랑에 찾아가셔서 혼쭐을 내셨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눈에 띄면 이 나라에서 숨도 못 쉬게끔 해주겠다고 못을 받고 오셨답니다.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제 선택도 쉽지 않았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